안녕하세요. 나무처럼입니다. 다시 영상을 찍으면서 뭔가 좀 분주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새로 찍기 시작한 세 번째 영상입니다. 이걸 제가 설명드리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요. 요즘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오늘 이 영상은 모두 꼭 보시기 바랍니다. 내 블로그에는 과연 어떻게 방문자가 오나? 보통 알고 계신 거는 그냥 무조건 그냥 검색해서 오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알고 계신데요. 내 블로그에 방문자 수가 들어오는 그런 유입 구조가 있는 거죠. 유입 경로가 있어요. 이 유입 경로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잘 알고 계셔야 하고요. 이 네 가지를 잘 아는 데서 끝이는 게 아니라 어떤 유입 구조로 오느냐에 따라서 내 전략이 또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 전략을 내 유입 구조에 따라서 바꾸거나 아니면 내 유입 구조에서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하는 거에 따라서 방문자 수는 작게는 10배, 많게는 100배까지도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각각 그 유입 구조의 성격들, 그 다음 특징들,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맞는 전략 구조, 전략들, 이런 것들을 한번 설명드려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첫 번째로, 사실 이제 그 첫 번째는 통합 검색이죠. 가장 일반적으로 알고 계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통합 검색이라는 거는 내가 어떤 그 특정 키워드를 쳤을 때, 그냥 통합적인 화면에서, 그러니까 웹으로도 보이고, 뭐 블로그로도 보이고, 그 다음에 인기 주제로도 보이고, 스마트 블로그로도 보이고, 이런 것들을 통합 검색이라고 합니다. 이 통합 검색이 사실은 가장 안정적인 그 경로죠. 가장 안정적인 경로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통합 검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내 블로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50% 이상이 된다, 뭐 60%다, 뭐 이러면 굉장히 안정적인 거예요. 이 블로그는 앞으로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더 좋아질 수 있다. 이런 걸 의미합니다. 다만 문제는 이 통합 검색으로만 이제 내가 치우쳐지고 또는 여기에 너무 의존을 해버리면 블로그 방문자 수는 되게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 제한적인 숫자도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은데 제가 경험상 해보면 이제 이게 물론 블로그의 주제에 따라 좀 다르지만 제가 경험을 해보면 순수하게 검색으로 올 수 있는 최대 숫자는 2만에서 3만입니다. 2만에서 3만으로 보시는 게 맞아요. 그 이상의 부분들은 다른 부분들이 포함이 돼야만 가능해요. 근데 사실 2만에서 3만만 꾸준히 와도 대박이죠. 사실 대박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거지만 사람이 하다 보면 막 욕심이 나잖아요. 제가 지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블로그 방문자 수가 요즘은 네이버가 뭐 살짝 미쳤는지 어쨌는지 하루에 200만까지 들어오고 있어요. 하루에 200만까지 블로그 방문자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는 2만이라는 숫자는 100분의 1밖에 안 되니까요. 그건 좀 억울하죠. 그죠? 200만이 올 수 있는데 나는 그냥 2만에 만족하겠다. 이건 좀 아니니까요. 내 꿈을 진짜 한번 크게 키우고 싶다. 이런 분들이라면, 통합 검색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뭐 통합 검색이라는 거는 이제 당연히 이제 검색 알고리즘에 의해서 뭐 준체가 어쩌고 뭐 이런 말들이 있지만 그거보다는 하여튼 네이버의 검색 알고리즘에 따라서 소위 말하는 내 블로그 지수에 따라서 상위 노출 순위가 결정이 되는 거고 이게 이제 가장 안정적인 거니까 내가 만약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걸 내가 사람들한테 안정적으로 홍보를 하고 싶다. 그러면 사실은 통합 검색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게 아니고 나는 내 블로그를 수익화 블로그를 만들고 싶다. 그래서 뭔가 그 나의 또 다른 그 수익의 원천을 하나 만들고 싶고 나아가서는 내가 아예 전업 블로그로 나서서 이걸로 한번 돈을 제대로 벌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라면 통합 검색은 기본 같은 거죠. 기본 같은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블로그 그 통계를 눌러보시면 거기에 이제 통합 검색 뭐 이런 게 나오는데요. 그게 몇 %인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 가장 또 전통적인 방식이죠. 블로그 탭으로 보는 방식이 있습니다. 블로그 탭으로 내 구독자, 그러니까 내 블로그, 소위 말하는 블로그 이웃들, 구독자들, 그 사람들이 내가 쓴 최신글을 보여주는 그런 탭인 거죠. 그래서 이 구독 기반과 그 다음에 블로그 홈에서 추천되는 이 두 가지 방식으로 들어오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내 블로그 이웃한테 새 글이 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가장 전통적인 방식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난 사실 뭐 검색도 잘 안 되고 뭐 네이버 홈에도 잘 안 뜨고 뭐도 안 하고 다 안 되는데
그래도 하루에 방문자는 뭐 하루에 뭐 몇백 명씩은 와요. 아니면 뭐 어느 정도는 와요. 하는 분들은 이 블로그 탭 기반인데요. 이게 사실 과거라 하면 한 7, 8년 전만 해도 맨 처음 뭐 15년 전, 10년 전에는 이게 정말 엄청나게 중요했고요. 최근에는 사실 이거에 대한 비중이 너무 작아졌습니다. 너무 작아져서 이건 이제 별로 안 중요해진 거죠. 그러니까 뭐 사실 뭐 옛날 라떼는 뭐 이런 얘기 해보면 블로그 간에 뭐 이제 소통, 뭐 이웃 간의 소통 이런 게 중요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게 있었으나 지금은 사실 뭐 그런 세상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예, 이제 그냥 각자 이게 어떤 블로그가 하나의 비즈니스처럼 돼가는 느낌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전체 블로그 방문자 수의 비중이 뭐 10에서 15%인데 제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과거에 중요했음에도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좀 믿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블로그를 하다 보면 마냥 잘 되지 않습니다. 네, 제가 지금 블로그 16년 차인데요. 첫 해부터 16년 동안 계속 잘 되지 않아요. 예, 하다 보면 고비가 꼭 옵니다. 예, 이렇게도 오고 저렇게도 오고 저는 16년 동안 지금 8년 단위로 고비가 오는 것 같아요. 8년에 한 번씩. 예, 그래서 고비가 오는데요. 이 내 구독자나 이 블로그 탭의 비중이 너무 작은 사람들. 그래서 뭐 무슨 글을 써도 댓글도 없고 공감도 없고 심지어 할 때 댓글이 거의 없는 사람. 댓글이 있어도 진심 어린 댓글이 없는 사람들은 뭔가 수렁에 빠졌을 때 다시 살아나기가 정말 어려워져요. 정말 어려워져요. 예, 그게 내가 빨리빨리 살아나려면 이 부분들을 내가 해소해야만 가능하다. 예,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내 블로그가 대박이 나는 건 아닌데 내 블로그의 안전장치 같은 거다. 그러니까 무시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세 번째부터 잘 들으세요. 이게 이제 새로운 흐름입니다. 세 번째부터 흐름을 보시면 홈피드라는 게 있습니다. 홈피드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네이버 앱을 휴대폰에서 네이버 앱을 딱 열면 앱에서 제일 처음 화면이 초기 화면이 뜨고 그 밑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알고리즘에 의해서 내가 보고 싶은 글들이 쭉 뜨죠. 예, 그런 것들을 홈피드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기본 이게 이제 만약에 홈피드 비중이 보통은 이게 이제 뭐 사람마다 달라요. 홈피드에 초보 블로거거나 보통의 블로거는 홈피드에 사실 거의 사실상 뜨지 않습니다. 뜨지 않고요. 이제 홈피드에 한 번, 두 번 왔던 사람들이 또 뜨거나 뭐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홈피드는 홈피드대로 이 로직이 따로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떴는데 그 다음 글도 또 이어서 뜨고 하다 보면 점점 더 많이 뜨는 그런 구조인데요. 제가 이제 블로그 엄청 잘 될 때, 뭐 하루에 뭐 50만이 온다거나, 뭐 30만이 온다거나, 평균 제 블로그 방문자 수가 하루에 한 15만 명 정도 됐을 때는 이 홈피드의 비중이요, 한 80에서 90%까지 되는 거죠. 예, 제 전체 통계에서 얘가 차지하는 비중이 8, 90%까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위 말하는 이제 떡상 블로그가 되는 거죠. 엄청 초대박 블로그가 됩니다. 이 홈피드가 내 블로그에서 비중을 많이 차지하면 차지할수록 돈을 진짜 많이 버시는 거고요. 방문자 수가 초대박이 나는 겁니다. 예. 근데 이게 단점은 언제 멈출지 모른다는 거죠. 예, 언제 멈출지 몰라요. 그래서 뚝 멈춰버렸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통합 검색 기반이 없다. 블로그 지수 기반이 없어서 메인이 멈추니까 어떻게 오갈 데가 없다. 이러면 그냥 초보 블로거처럼 그냥 불린이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완전히 초기화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진짜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이제 특히나 요즘은 저는 이 부분이 약간 좀 불만이긴 한데요. 네이버가 요즘 보면 메인에 뜨는 글들이 검색과 정말 무관한 글들이 뜨고 있어요. 사실 뭐 소위 말하는 연예인들의 이름이 없는, 뭐 아니면 방송 이름이 없는, 하여튼 이름이 없는 뭔가를 자꾸 띄워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름이 없고 명사가 없다는 뜻은 검색하고는 거리가 아주 멀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딱 멈춰버리면 훅 가는 거죠. 예, 제가 요 며칠 전에 뭐 블로그 수익화 이런 거 올리면서 요즘 뭐 150만, 200만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100만 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이런 얘기 드렸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그 영상 찍고 다음날부터 뭔가 그분이 블로그가 살살살살 이상하다 그랬는데요. 그렇게 150만, 200만 오던 그 블로그가 지금 보니까 하루에 이제 10만이 안 되는 거죠. 예, 순식간에 내려가는데요. 이 10만이 안 되는 것도 원래 150만, 200만이었으니까 요 정도까지 온 거고요. 사실은 더 내려가겠죠. 예, 더 내려갈 겁니다. 그래서
5만 미티 되고 3만 미티 되면 이제 그 해당 블로거는 완전 멘붕에 빠지는 거죠. 사람이 완전 날아가는 거예요. 예, 이게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10,000명만 오면 소원이었겠다 싶지만 100만, 200만이 오다가 10,000명이 오면 죽을 맛이거든요. 예, 그분이 아마 그렇지 않을까. 예, 근데 이게 이제 제일 문제인 게 뭐냐면 원래 이거를 보여주는 건 홈피드에 글을 보여주는 건 구독자분들의 관심사, 평소 관심사와 구독자의 어떤 검색 이걸 기반으로 해서 AI가 맞춤형 컨텐츠를 추천해 주는 거예요. AI가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네이버는 여기에 네이버가 개입을 합니다. 에디터가 개입을 하는지 뭐 운영진이 하는지 누가 하는지 모르겠지만 개입을 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자신있게 말하냐. 이게 피드메이커가 있으니까요. 네이버,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대박났다가 확 쪼그라든 분도 원래 피드메이커 1기였다가 지금 2기 활동이 시작되니까 쪼그라든 거고요. 지금 2기가 시작되자마자 여지껏 예를 들어서 누적 방문자가 하루에 뭐 한 5만, 10만 이렇게도 안 되던 분이, 그러니까 완전 초보 블로그인 거죠. 예, 그랬던 분이 피드메이커가 되면서 한 방에 지금 뭐 150만, 100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에디터가 개입 안 하고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 네이버가 뭐 이렇게 신입 블로거를 막 떡상치게 해주고 이런 구조가 전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이버는 심지어 이런 무슨 메인 뜨는 이런 구조까지 자기들이 떡 주물르듯이 막 해보고 싶은 거예요. 예. 약간 이런 좀 강압적인 방식들이 아니면 좀 너무 옛날 그 근대적인 방식들이 얼마나 통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글을 보는 사람들이 또 굉장히 뭔가 한계를 느낄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근데 하여튼 홈피드는 그런 게다. 예. 그 다음 네 번째. 이거는 이제 새로 생긴 지 뭐 6개월도 채 안 됐습니다. 아주 따끈따끈한 건데요. 원래 이제 홈피드를 네이버 메인이라고 했었는데 최근에는 네이버 메인 엔터판, 네이버 메인 푸드판, 뭐 스포츠판, 자동차판 이렇게 해서 무슨 판 해가지고 그 해당 기사들이 뜨는, 그러니까 뭐 엔터 쪽 기사들이 뜨는 밑에다가 블로그 글이 사이사이 들어가고 스포츠도 마찬가지고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렇게 뜨는 것들을 네이버 메인 판이라고 해요. 예? 근데 이거는 아예 대놓고 네이버 에디터하고 네이버 AI 큐레이션이 같이 작용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네이버의 특징은 AI를 만드는 회사인데 자기들이 이걸 잘 만들어서 뭐가 어떻고 저떻고 뭐 네이버 AI가 뭐 최고예요 뭐 이렇게 떠들고는 있으나 그런데 자기네들의 AI를 잘 믿지는 못하고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자꾸 에디터가 개입을 하는 거겠죠. 예, 개입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예, 근데 뭐 개입을 했건 말았건 그런데 이제 그 흐름을 보면 이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뭐냐? 이렇게 총 4가지인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1번 통합 검색, 2번 블로그 탭, 3번 홈피드, 4번 네이버 메인 이렇게 나눠집니다. 예, 요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블로그에서 통계를 한번 살펴보세요. 살펴보시면 여기 뜹니다. 네이버 메인 무슨 판, 네이버 메인 홈판, 네이버 메인 홈판 이렇게 뜨는 게 홈피드고요. 그 다음에 뭐 통합 검색이랑 블로그 탭은 보시면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내가 비중이 어떻게 되느냐를 살펴야 돼요. 그래서 나는 통합 검색이 너무 많고 메인이나 뭐 홈판 이런 게 너무 없다 하고 하시는 분들은 내 분야에서 메인이나 홈판에 뜨는 글들을 수시로 이렇게 여러분이 벤치마킹을 하셔야겠죠. 아, 이런 식으로 쓰면 뜨는구나 해서 그것들을 여러분이 좀 모아서 그거에 맞춰서 한번 글을 쓸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너무 메인만 비중에 잡히고 있다. 아니면 너무 판만 있다. 홈판만 있다. 이런 분들은 검색에도 비중을 두셔야 해요. 검색을 아예 무시하고 가시면 한번 낭떠러지로 떨어지면 다시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걸 보통 견뎌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런 거죠. 블로거들이 제가 16년 됐는데요. 저처럼 10년 이상 한 블로거들이 이제 뭐 거의 없잖아요. 거의 없고 요즘은 뭐 다들 하시다가 떠나고 아니면 또 새로운 사람이 오고 아니면 또 뭐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고 떠났다 돌아오고 뭐 이게 반복되고 있는데 그 가장 큰 이유가 내 블로그 방문자 수가 안정적이지 않은 거? 이게 큰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내가 안정적이려면 통합 검색과 블로그 탭과
메인과 요거의 구조들을 서로 잘 어울리게, 요거에 대한 전략을 잘 세우셔서 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네 가지를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다시 한번 잘 돌려보시고 본인 그 통계표, 그 통계표를 보실 때요, 오늘 하루 통계표도 보시고요, 주간 분석도 보시고 월간 분석도 보시고, 그걸 잘 보시면 늘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정말 나실 때는 작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월간 통계를 쭉 보시면 내 글이 어떤 글이 강했는지, 어떤 글이 약했는지 이런 것들도 구분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통계를 좀 더 자세히 보고 통계에서 답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